오늘도 1번 이제 순서를 바꾸고 앉으셨네. 오늘은 1번 마이크에 안지영님 모셨고 2번 마이크에 방세영님 모셨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1회 때 함께했던 박정훈님 오늘 회사 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시청자들께 대신 안부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게 나오신 분들 간단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지영님부터. 네, 저도 뭐 별거 한 건 없고 그냥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냥 맨날 하는 일이 반복인 것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네. 별일 없이 반복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겁니다. 별다른 일이 안 생긴다는 자체가. 어쨌든 정신없이 지낸 것 같아요. 뭘 했는지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가서. 잘 지내셨다는 뜻이고. 그렇죠, 잘 지냈지요. 잘 지내셨습니다. 다음에 방세영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방세영입니다. 저도 이번에는 계속 아프다가 또 따숩다가 계속 정신없이 또 글 쓰다가 왔습니다. 역시 몸은 좀 안 좋지만 잘 지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힘이 나는 주제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인이 좋아하는 또 체질상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오늘은 술 이야기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공기 자체가 차가워지는 가을로 넘어가면서 겨울에 문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절이 계절인지라 뱃속이 뜨끈해지면서 짜릿해지는 술. 자, 이 술 이야기가 음주를 권장하는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19금의 위험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다한 음주는 생활에 곤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중독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조심해 주시고. 자, 그럼 술.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자, 그럼 처음에 가벼운 술. 과실주부터 한번 담궈볼까요? 자, 안정님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과실주는요, 모가주입니다. 제가 모가주를 담가보기는 했는데 그 효능에 대해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모가 담그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너무 간단해요, 정말. 그냥 이 10월 중순쯤 요맘때 지금 모가가 많이 노랗게 익어서 나오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요 과일을 좀 사다가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자기 나름이에요. 1kg를 사든 2kg를 사든 4-5개를 사가지고 만들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리병을 조금 넉넉하게 거기에 좀 다 잠길 수 있는, 만약에 내가 1kg를 샀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2리터랑 3리터 요 정도를 사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당금주 그 술을 사서 부으면 되는데요. 먼저 깨끗이 씻어요. 깨끗이 씻어서 그거를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이 당금주에는 제일 중요한 건 물기가 없이 좀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말려입니다. 얘를 말려서 걔를 7리터 두고 4등분을 해서 씨를 빼요. 씨를 그러니까 빼서 모가를 닦아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그쵸. 자, 요게 주의사항이네요. 주의사항이에요. 네. 물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런 후에 자, 모가를 반으로 째겨서 그 씨를 빼요. 씨가 꼭 벌레처럼 생겼어요. 벌레처럼 생겼는데 그 씨를 빼고 부채꼴 모양처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썰어요. 자, 썰어서 이제 걔를 우리가 모가주 술을 담갔을 때 이거는 취향인 것 같아요. 설탕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본인의 취향인데 모가차를 만들었을 때는 1:1 비율로 해서 저희 담그거든요. 근데 요거는 모가차보다는 조금 더 덜 넣어도 돼요. 한 7:3? 7:3 정도. 만약에 1kg를 하면 한 200g, 설탕 200g 정도, 200에서 300g 정도 넣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모가를 좀 재놔요. 좀 이렇게 쟀다가 한 2, 3일 정도 잘 어우러지게 했다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병에 담아요. 병에 담아서 병은 열탕
소독하면 돼요. 열탕. 소독을 하고. 응, 열탕 소독하고 그러고 나니 거기다 차곡차곡 그거를 재놓은 거를 담아요. 담아서 3일 정도 있다가 거기에다 알코올 그 담금주 있죠? 그거를 부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술을 넣는 게 아니고 네. 설탕에 좀 재놨다가 그 다음에 그쵸. 준비한 유리병에 소독된 유리병에 담금 술을 부어준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이 부어서 넣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설탕이 버무려진 다음에 요거를 담금주를 넣어서 고기가 이제 자작자작 잠길 정도로 그건 부으면 돼요. 그래서 이건 대략 뭐 본인이 조금 더 많이 넣겠다 하면은 넣으면 되는 거고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 정도 있으면은 되는데 좀 맛있게 먹으려면 6개월 더 맛있게 먹으려면 1년 후에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1년 후가 지나면 이제 술이 적당히 잘 익은 네, 그런 잘 시점이 익은. 된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담그는 게 되고요. 한꺼번에 제가 효능까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모가주는요. 이 효능이 참 많아요. 첫 번째, 기관지염 예방에 좋고요. 그리고 관절통에 아주 효과가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절통 있나요? 노인성 술인데. 아니에요. 이 노인들만 관절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기관지는 천식, 그리고 기침, 그리고 가래,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죠. 폐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모가차나 이런 걸 마셔주면 좋은데 모가차도 이렇게 그거는 잘 마시지만 모가주 같은 경우는 술이잖아요. 술은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담금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과식주는 과용을 하면은 독이 돼요. 독이 되기 때문에 이거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가주는 하루에 3번을 먹어요. 3번을 먹는데 소주잔으로 한 잔. 소주잔 한 잔. 소주잔으로 한 잔씩 먹어주면 공복에 몸에 먹어야 좋아요. 됩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관계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먹어주면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먹다가 술 중독되면 어떡하죠? 안 돼요. 이거는 약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이 당금주는 그냥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어야지 이걸 가지고 먹으면 많이 이게 독이 된다고 해요. 이 당금주 같은 경우에는 이 당금주 먹으면은 먹고 취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많이 숙취가 먹어요. 되어서 이제 골치 아프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요 모가주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숙취 제거가 있어요. 뭐가 성분에. 네. 희한한 성분이 있네. 네. 그럼 술 먹으면서 바로 깨는 거네? 그럴 수도 바로 깨지 있겠다. 그렇게 많이 취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네. 특이하네. 네. 그리고 신진대사 여기에 아주 원활하게 신진대사가 잘 원활하게 되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는 게 이 모가주예요. 모가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울렁거릴 때 속이 울렁울렁거릴 때 이때 좋고요. 그리고 내가 많이 설사를 한다. 이제 이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설사를 할 때는 이 지사제 역할을 하는 게 모가주예요. 모가차도 여러 가지 그렇고요. 효능이 있네요. 그렇죠. 많죠. 그런 다음에 얘가 숙취에도 좋고 또 피로 회복에도 좋아요. 그리고 여자들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네. 만병통치네. 네,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혈당 조절에도 아주 우수합니다. 이거는 그럼 당뇨에도 좋다는 얘기죠? 네, 당뇨 환자들에게는요, 이게 에너지원이에요. 예. 에너지.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는 이거 되게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꾸준히 소주잔으로 한 잔씩 해서 드시면 좋고요. 약이다 생각하고 네, 약이다 하고 생각하고 먹으면 돼요. 술이다 생각하면 안 되겠네. 안 되죠. 네. 그리고 입덧, 임산부들 있죠? 임산부들 입덧 하는데도 입덧 가라앉히는 데에도 아주 탁월하고요. 갈증 해소에도 아주 좋습니다. 너무 많이 좋지요, 이거? 아주 안 좋은 데가 없네. 네, 좋아요. 이거 모가차하고 모가주는 집에 좀 놔두면 상비해 두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술을 못 드시는 분은 차로 끓여 차로, 드셔도 그렇죠. 되겠네. 아이들에게도 먹이면 좋은데 그러게요. 아이들은 차로 먹이면 좋다고 합니다. 임산부들도 그렇고. 그렇죠.
저도 근데 모가차 좋아해요. 요게 그 또 모든 술을 담그실 때 네. 조심해야 되는 게 과실주 담그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마트에 가면 술 담그는 용기를 팔아요. 근데 용기가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는데 그거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유리가 있는 유리가 그렇죠. 제일 좋죠. 그 환경 호르몬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플라스틱 절대 사지 마시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유리병에 반드시 담그시기를 권장드리고 특히 이제 그 마트에 가면 우리가 담금술이라고 돼 있는 그 술을 담금주용 술이다 그래서 따로 팔아요. 팔아요. 그걸 쓰시는 게 좋고 그렇죠. 그거 써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술 용도로 마시고 있는 소주 같은 것은 도수가 낮아요. 그 옛날 소주는 30도가 다 넘었었는데 지금 소주는 뭐 여성용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낮은 도수의 소주는 술을 담그면 술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높은 도수의 술을 넣어야 되는데 그 용도가 바로 담금술이라고 나오는 그 용도입니다. 그 도수가 센 술이에요. 왜냐면 이게 담금주는요, 담금주를 담으면은 도수가 낮아진대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높은 걸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저도 새싹 인삼주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건 또 2, 3개월 뒤에 먹어도 된대요. 그냥 인삼주가 아니라 새싹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얇고 조그맣거든요. 조금이요. 그리고 잎사귀에 사포닌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 인삼 굉장히- 향이 좀 나나요? 네, 나요. 그 작은 게. 네, 작은 게 나요. 굉장히 많이 나고 거기에서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씹어 먹어도 약간 달콤한 씹어 먹었는데 느낌도 거기 들고. 그 이파리하고 줄기도 같이 먹으라고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좀 못 먹는 사람들은 그 잎과 줄기를 끓여가지고 끓여서 차로 마시면 되는데 끓일 때 제가 좀 많이 그거를 뚜껑을 열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사포닌이 다 날아가가지고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뚜껑을 닫고 끓이고 좀 센 불에 끓였다가 한 좀 어느 정도 중불에다가 좀 우린 다음에 걔가 식을 때까지 뚜껑을 열면 안 돼요. 약간 콩나물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뚜껑 열면 안 되고. 네. 김 빠지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식을 때까지 뚜껑을 열지 않고 해야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김 빠지면 안 된답니다. 김이 새요.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모가주 담그는 과정, 유의 사항 그리고 몸에 어떻게 좋은지 자, 이런 걸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또 말씀해 주세요. 예. 네, 모가주하고 좋은 안주. 안주, 안주. 어울리는 안주. 어울리는 안주. 그거는 뭐가 어울릴까요? 구이류나 그다음에 조개찜, 찜. 조개찜 과일, 그다음에 멕시칸 샐러드가 참 어울린다고 하네요. 맥주 샐러드까지. 맛있겠다. 한번 군침하는데. 배고파요. 네. 근데 술안주라기보다 그냥 그 자체가 맛있는 맞아요. 예. 그냥 먹어도 맛있는. 자, 어울리는 안주까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대본에는 이제 매실도 있는데 네. 매실도 같이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매실이요. 매실은 효능까지는 매실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모가도 마찬가지고 매실도 만약에 거의 많이 요즘 담그는 게 뭐 10kg, 5kg 이렇게 많이 담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리병에다가 그것도 열탕 소독을 하는데 예, 그 매실 같은 경우는 조그맣잖아요. 조그맣고 그래서 매실 꼭지를 다 따야 돼요. 그 매실 꼭지를 따야 되는데 그건 이쑤시개가 이렇게 따면은 그게 톡톡 잘 따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걔도 바구니에다 이렇게 소쿠리에다 해놓고 물기 쫙 빠지게끔 하루 정도는 물기 빠지게 놔둬야 돼요. 걔도. 그것도 말리고. 그렇죠. 네. 말리고. 그래도 걔도 마찬가지로 설탕으로 조금 버무려서 넣어요. 넣었다가 걔는 그냥 바로 이제 술 넣고 그 당금주 넣고 당금주 넣고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 후에 얘를 걸러요. 모가도 마찬가지로 3개월 후에 걸러가지고 그 찌꺼기를 걸러요. 그 가시를 빼가지고 가시만 빼고 나머지 그 주맛, 술맛 그것만 이제 다시 또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그렇게 되면 그 씨가 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씨에서 독성분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씨를 3개월 후에는 걸러줘요. 그 열매를 다 빼요. 다 빼서 그래서 이제 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한 1년 넘으면은 씨의 독성분이 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제거하는 게 낫겠죠. 없애는 게. 뭔가 깨림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것도 1년. 그 모든 가실주의 씨는 다 제거하는 걸로. 그렇죠. 다 제거. 제거하는 걸로.
뭐가 차나 매실, 액기스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씨를 제거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제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중간에? 처음부터는 힘들어요. 그 매실 힘들어서. 요만한 걸 어떻게 그걸 다 씨를 제거를 해요? 그러니까 겉에가 이제 말랑말랑해졌을 때 제거하기가 쉬우니까. 아니 그냥 아예 그냥 열매를 다 빼버려. 음. 응, 어차피 다 나온 거니까 3개월 딱 아, 되면 그 열매를 제거해버린다. 다 건져내고 그걸로 뭐 저는 아까우면 그걸 이제 씨를 거기서 다 발라내가지고 잼을 만든다던가 아, 그런 방법도 아니면 있네. 예, 장아찌를 만드는 장아찌는 100일 된 후에 먹어도 되는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매실 장아찌로 해도 상관은 없더라고요. 3개월 후에 돼도. 그렇게 이제 그 남은 것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그렇죠. 있네요. 반찬으로. 아니면 그냥 버려도 되고. 예, 근데 그래도. 버리면 이게 쓰레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자, 이 매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술을 담그는 계절이 매실이 나오는 계절이 6월에서 7월 그렇죠. 뭐 그 정도라 보면 모가가 지금 제철이 아닌가 모가철이죠. 싶어요. 지금 이제 모가 나오는데 전에 왜 우리가 모가를 생활에서 활용하는 방식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따서 차에다 놓으면 향이 나죠. 차의 향이 쫙 퍼져가지고 두세 달 오래 가요. 그 향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했는데 그러면 모가주를 담궈도 그 향이 나는가요? 그럼요.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 모가는 떨잖아요. 네, 시큼딱 떨는데 모가주는 너무 맛있어요. 아주 달달하고 향기롭고 그쵸? 그렇겠네요. 향기롭죠. 향도 정말 죽여주죠. 예, 주변에서 모가나무를 보면 꼭 모가를 두세 개 따셔가지고 댁에서 그거 안 모가주를 돼요. 꼭 요즘 그거 길거리에서 모가 따면 거리에 있는 거 해로운가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나라에서 금지했어. 금지예요? 그거 잡혀가는 건가요? 잡혀가요. 그거 그래요? 불법이에요. 그러면 모든 그 과육들이 다 그런가요? 길거리에 있는 걸 따면? 그러니까 뭐 내 나무에 있는 그죠 길거리에 그 나라에서 심어 있는 뭐 감나무나 매실은 없지만 이제 모가도 많이 그 공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수 있죠. 오늘 공원을 갔다 왔는데 부평 공원을 갔는데 모가가 막 진짜 막 탐스럽게 열린 거예요. 아 저거 따다가 모가주를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안 되니까. 근데 참자. 따면 잡혀간다. 그죠 사야지요. 그래요? 얼마 전에 부평구에서 이렇게 거리에 은행이 그 해롭지 않다 하고 판정을 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뭐 그런 행사가 있고 했었는데 그럴 그러면 경우에 상관없죠. 구청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허락하지 않는 한 그렇죠. 이제 따면 안 돼요. 뭔가 이제 벌금을 맞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네. 그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럼 밤에 저는 몰래 가서 따오겠습니다. 몰래 따는 장면을 저도 봤었거든요. 이거 따시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얼른 따고 도망가시더라고요. 자, 저는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자, 그 아주 이번 가을에 모가주를 담궈서 달달하고 향기로운 그 향에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담그려고요. 그리고 뭐 건강에도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니까 한 잔 갖고 와서 나는 먹으면 되겠네. 한 잔씩. 약주를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국인 하면 대표적인 술 막걸리. 막걸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막걸리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집에서 담그는 이런 술을 우리가 가양주라고 해요. 집가자를 쓰고 이 양자는 뭐냐면 술을 빚는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소위 말해 집에서 빚은 술 그게 이제 가양주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막걸리입니다. 저도 이 막걸리를 배운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사이에 뭐 집에서도 담궈서 마시고 한 번 담그면 막걸리 양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변에 한 병씩 나눠주고 이게 또 내가 해서 내가 먹는 맛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에 나눠주는 맛이 또 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뭐 막걸리 안 담그냐까지 얘기할 정도로 막걸리를 기다리는 주변에서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웃과 절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집에서 막걸리를 담궈서 이웃과 나누며 하는 것. 이거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막걸리를 담그는 과정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번 담그는 것을 일양, 그 양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술을 담그다, 술을 빚는다 그런 뜻이니까 한 번 술이 빚었다. 일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양, 그 두 번 담그고 삼양, 그 세 번째 담근 것을 삼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술을 삼양주라 그래요. 근데 1양, 2양, 3양, 1, 2, 3 숫자로 나가니까 맨 앞에 있는 일자를 빼고 그와 똑같은 다른 한자로 단자를 써요. 그래서 단양주다. 일양주라는 말 쓰지 않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삼양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양, 이양, 삼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삼양 기준이 술이 제일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요 1, 2, 3의 단계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이 밑술에다가 이제 효물을 섞어 가지고 버무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효를 하잖아요. 그 발효하는 최절정에 달했을 때 다시 한번 그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밥을 넣어줘요. 그 밥에 이제 고두밥을 지어서 넣어주는데 그걸 한 번 넣어주면 이제 이양이 되는 거예요. 두 번 술을 담그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또 가장 잘 익는 단계가 돼요. 이미 발효가 가장 잘 일어나는 그 단계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고두밥을 만들어 또 넣어줘요. 그래서 술 담그는 과정이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해서 마시면 그게 삼양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배운 그 술 막걸리 담그는 과정에서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고두밥을 만들어서 거기에 누룩하고 섞어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그 발효가 가장 잘 일어나게 하는 게 막걸리에서는 아주 이 관점이 이제 적절한 그 가장 주요한 부분 같은데 그 발효가 일어나게 하는데 가장 좋은 그 이제 밑술이라고 그래요. 그 밑술이 쌀 가루를 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익반죽이라 그래. 뜨거운 물을 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쌀죽 만들듯이 흥건하게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다가 누룩을 갈아 가지고 같이 섞어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1대1의 비율로 물을 넣어줘요. 생수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일 놔둬요. 요 단계가 1양이에요. 이제 그 한 3일 지나면 그 발효 곡선이 최대치로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담궈 놓은 그 용기에 기를 기울이면 속에서 바글바글바글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그 팍팍팍팍 그 이제 거품 터지는 소리, 밑에서 올라와서 폭 터지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요. 이제 발효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두밥을 지어요. 이제 찹쌀로 해야 되고 맵쌀로 해야 되고 그 용기가 있죠. 그 찜틀에다가 넣어가지고 밑에 이제 그 삼배를 깔아줘요. 그리고 이제 적정한 양, 보통 이제 1kg 단위로 했으면 1kg 정도 요 쌀을 갖다가 고두밥을 쪄가지고 그거를 다 식힙니다. 이렇게 큰 뭐 양재기 같은 거나 발 이런 펼쳐놓고 쌀 알갱이를 이렇게 펼쳐요. 그 위에. 그리고 빨리 하려면 선풍기 같은 거 강제로 바람을 막 쐬요. 그래서 뜨거운 밥을 식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부채를 붙여도 되고 식혀서 그걸 모아서 처음에 일양한 그 술이 익어가고 있는 그 용기에 다시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익어가는 걸 보다가 좀 가라앉으니까 누룩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전분, 쌀에서 나오는 전분, 단백질 이런 것들을 점점 가라앉죠. 이제 쌀 알갱이가. 그래서 그걸 이제 주걱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저어줘요. 하루에 2-3번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제 술이 쭉 다 가라앉고 이 맑은 물을 건져내면 그게 이제 청주가 되는 겁니다. 맑은 술이 되고 나머지 밑에 찌꺼기 남은 거 그걸 가지고 또 술을 담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가라앉혀서 물만 빼내면 그게 이제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낼 때 또 삼배 보자기에 그걸 다 이제 체에다가 받치듯이 감아가지고 묶어서 술을 담을 큰 용기에다가 짜줍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 뭐 밥 알갱이 속에 있는 술이 다 짜 나오는 거죠. 손으로 이제 직접 다 짜줘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술을 우리가 시중에 이제 플라스틱 병이 있죠. 플라스틱 병 용기가 뭐 하나에 뭐 몇십 원 정도 뭐 그 정도면 살 거예요. 저는 그걸 한 번 살 때 그 뭐 몇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안 팔고 보니까 100개 단위로 팔고 그래요. 그 집에 아직까지 한 몇십 개가 있는데 그 용기에 깔때기를 대고 이제 술을 쭉 따라줘서 뚜껑을 이제 밀봉을 하면 이게 완성된 막걸리 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조금 변형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복분자 같은 거 요새는 한겨울에도 고창 복분자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와요. 그럼 복분자 같은 것을 1양, 2양, 3양 그다음 마지막 단계에 그걸 갖다가 손으로 으깨서 속에다 집어넣으면 술 색깔이 보라색으로 아주 예쁘게 돼요. 그러면 이 색깔을 또 여성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막걸리가 이런 색깔이 다 있구나 하고 또 색깔에 취해서 막걸리를 마시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복분자가 막걸리예요? 복분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복분자는 이제 그 과일인가요? 그렇지. 그럼 과실 딸기 과실. 종류니까 그걸 열매. 넣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다른 과일을 넣어서 그 독특한 색깔과 향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막걸리에다가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거죠. 예전에 제가 좀 젊었을 20대 때 그때 당시에 그 막걸리 저는 막걸리 잘 안 먹는데 파인애플 막걸리를 먹어본 적 있어요. 똑같아요. 그것도 진짜 이제 중간에 맛있더라고요. 파인애플을 으깨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시원하고 단맛이 나죠. 왜냐면 어쨌든 막걸리를 나도 종류별로 과일별로 먹어본 적이 있긴 한데 그냥 막걸리는 막걸리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우리 집.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담그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꼭 안 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양을 꼭 안 지키셔도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무슨 찹쌀 1kg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살 수 있는 누룩이 그 한 포장 단위가 1kg예요. 그러면 1대1로 쌀 1kg, 그다음에 누룩 1kg, 그다음에 물 들어가는 물 그냥 1리터 정도, 1대1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물을 더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싱거워질 것 같아요. 싱거워지죠. 술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조금 센 술을 먹을 건가? 그러면 물 조금 넣으면 돼요. 더 많이 넣으면 이제 묽어지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도수를 조금 이제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소주는 이제 어떻게 돼서 나오냐면 이렇게 막걸리를 담그잖아요. 그럼 그거를 소주 고리에 넣고 밑에서 불을 떼요. 그러면 증류소. 막걸리가 끓으면서 위에 올라가겠죠, 이제. 그래서 전기가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는 물방울을 맺히면서 타고 내려오는 그 주둥이가 있어요. 거기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 그래서 소주를 증류식 술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소주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걸리에서 소주도 나온다는 거. 막걸리에서 해보시면 소주 됩니다. 나오네. 그걸 집에 여러 번 하면 안동 할수록 소주가 있는데. 도수가 세져요. 그럼 이제 러시아의 보드카 같은 거, 중국의 고량주 같은 거, 이거는 재료는 물론 이제 다르지만 몇 번 증류했느냐, 증류를 하면 할수록 도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집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막걸리는 김중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 걸로. 근데 그 막걸리 예전에 보셨어요? 그 백종원 나와가지고 그 시장 그 상인들에게 좀 청년들이나 좀 안 되는 데들. 근데 그 중에 막걸리 만들어서 파는 그 사장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 있었죠. 예. 그 청년이 그때는 막 안 돼가지고 막 자기 고집이며 이런 것도 있는데 백종원 그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니까 지금 많이 유명해졌다고 하던데. 사실은 그 청년이 백종원 씨보다 더 전문가예요. 술 담그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제 그 백종원 씨가 알려준 방식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삼양주 방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람도 물론 다 알고 있는 술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레시피 나름대로 해서 백종원 씨가 지금 삼양주로 만든 그런 막걸리를 개발해서 아마 시판하고 있을 거예요. 네, 시판하더라고요. 되게 잘 된대. 대박이 났다고 그러죠. 네. 예.
삼양주는 그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제자도 키우더라고요. 보니까. 그 젊은이가 왜 그랬냐면 너무 자기만의 수를 고집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를 백종원 씨가 좀 틀을 깨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인천 막걸리 그러면 어떤 막걸리가 생각이 나세요? 강화의 인삼 막걸리. 인삼 막걸리. 인삼 막걸리 향이 좋죠. 네. 또 인삼도 막 씹히고 씹혀요. 먹어봤는데. 그 이상하게 그건 먹으면 기분상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힘이 막 불끈불끈 솟는 것 같고. 맛도 있습니다. 강화 맞아요. 인삼 막걸리가. 맛있어요. 괜찮더라고. 그리고 양도 많아요 또. 통도 크고. 강화의 인심도 좋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이거 일단 먹어보라고 시음하라고 한 잔을 줘요. 정말 사발로. 오. 그뭐 잔을 다 바꿔야 먹어보면 되네. 그 다음에 한 병 시키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천 내륙으로 들어오면 어떤 막걸리가 있을까요? 내륙으로 들어오면 소성주? 아, 소성주 있죠. 네. 소성주가 이제 인천 탁주라는 그 공장인데, 저 청천동 우리가 그 부평 사공단이라고 네, 하는 네, 곳 공단 안에 회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협동조합이라고 알고 있는데 3대째 내려오는 인천을 대표하는 이 도가 주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성주가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 아세요? 모르죠. 종류가? 이 평소에 안 드시니까 모르지. 모르죠. 원래 술을 잘안 나오는 파란병이 먹으니까. 있고 그리고 분홍색 병이 있어요. 라벨 색깔이 달라요. 그 차이를 의외로 분홍색 병은 나중에 나온 술이에요. 원래는 파란색이었는데 그 차이 잘 모르죠. 예전에 저는 막걸리 하면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하얀 그냥 얇은 그 페트병인가? 그죠, 거기에 물렁물렁하고 이제 이렇게. 물렁물렁한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런 거만 처음에 봤거든요. 근데 요즘 참 잘 기술이 많이 그래서 고급해서 막걸리 전문 술집 이런 데 가면 한 병에 뭐 7, 8천 원, 10,000원 넘어가고 막 그런 막걸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리병 아주 고급스러운 와인병 같은 데 들어있는 막걸리 뭐 그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저는 굳이 그렇게 비싼 막걸리를 꼭 먹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드는데 하여튼 막걸리가 옛날 같지 않게 다양해졌다. 자, 좀 전에 아까 드린 질문. 분홍색하고 그냥 파란색 병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그 도수 차이 아닌가요? 도수나 뭐 4도에서 6도 비슷할걸요. 도수 차이가 아니고 거기 라벨 안에 들어있는 설명 문구 그 제품 구성 요소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를 읽어보면 뭐가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분이 달라요. 성분이. 그러면은 하나는 인스턴트고 하나는 아닌가? 막걸리가 이제 보통 쌀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쌀 종류가 달라요. 아, 그러면 뭐 수입인가요? 쌀 뭐 이런 거예요? 파란 병은 그냥 수입쌀이고 분홍색 국내. 병은 국내 쌀인 거예요. 근데 맛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저는 저 파란색 병만 먹어요. 분홍색 병 소성주 같은 경우는 제가 먹기에는 맛이 너무 달달하고 밋밋하더라고. 그 아까 분홍색이 그러면은 수입? 우리쌀. 우리쌀. 순 우리쌀. 국내산. 우리 걸 먹어줘야죠. 그런데 여성분들이 먹기에는 좋은 맛인 거예요. 부드러운 맛이니까. 그런데 원래 효모 이제 그 막걸리 담글 때 나는 특유의 그 효모의 맛이 있어요. 좀 쓴맛 같은 거. 그게 살아 있는 게 파란색 병이에요. 그 조금 이제 먹을 때는 좀 이게 좀 세다 그런 느낌이 날 정도. 뭐 그러니까 여성들은 좀 더 부드러운 걸 원하겠죠 이제. 자, 그런 차이가 있다. 인천을 대표하는 막걸리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죠? 막걸리가? 인천 그러면 저쪽 항구잖아요. 인천항. 인천항 막걸리가 또 있어요. 아, 그래서 인천항이라고 또 막걸리 이름이에요? 있습니다. 저 숭이동에 공장이 있어요. 또.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을 대표하는 막걸리 강화 인삼 막걸리. 그다음에 소성주. 그리고 인천항이라고 하는 막걸리도 있다. 자, 이거 인천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서 뭐 이렇게 알면 좋은 정보 뭐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왜 저 막걸리 마시면 뭐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특히 이제 동동주 같은 경우 먹으면 뭐 골치가 아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서울의 장수 막걸리 같은 경우가 성공한 이유가 맛이 달달해요.
그 왜 달달하냐면 거기 성분을 잘 보시면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감미료가 들어가요. 그게 몸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 감미료를 얼마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단맛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 기술을 장수 막걸리의 공장장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런 거예요. 그 조절을 잘 해가지고 장수 막걸리의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래서 인공 감미료를 이제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걸 넣었다.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막걸리의 성분을 잘 이렇게 보시면 거기 아스파탐이라는 게 있어요. 네, 모든 들어갔어요. 막걸리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천의 소성주 같은 경우는 그걸 안 씁니다. 그래서 막걸리 생효모의 맛 그걸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술이 우리 이제 소성주 뭐 그런 경우다. 그래서 그런 감미료가 들어가 가지고 골치가 아프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건 정확하지 않은 얘기고 머리가 뭐 아프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뭐 머리에 작용을 시키고 뭐 그래서 아프겠죠 이제. 요새는 이 술을 담그는 재료들이 다 좋아져 가지고 아마 예전처럼 그렇게 골치 아프고 그런 술은 없을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마시면 안 되지. 자, 또 뭐 궁금한 거 뭐 없을까요? 막걸리에 대해서. 그 예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 그 막걸리를 흔들어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응. 그런 얘기 있죠. 흔들어 먹지 말고 그냥 그 맑은 거를 왜냐면 그걸 흔들어 먹으면 그 머리가 아프다고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먹는 사람은 이제 못 먹으면 머리 아프면 그 맑은 것만 먹어라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진짠가요? 아, 그것도 좀 썰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썰. 그 하얗게 가라앉은 알갱이가 사실은 영양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하고 나면 밑에 탄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거 누룽지라고 그러죠. 우리 그 옛날 어머니들이 자식들 밥 다 먹이고 남은 누룽지를 그렇게 먹어서 살이 쪘다 그래요. 사실은 남은 찌꺼기 먹 거기에 온갖 영양분이 다 들어있다. 막걸리도 똑같이 가라앉은 그 속에 온갖 영양분이 다 있는데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걸리 드실 때는 같이 드시는 거다. 그리고 최근 발견한 바이라면 그 안에 스쿠알렌이라는 성분 아시죠? 오. 네. 저 심해 뭐 상어한테도 상어에서 네. 나오는 예. 그게 뭐 DHA 성분이라 맞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좋게 해주고 막걸리에 스쿠알렌 성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많이 먹겠는데. 어릴 때부터 막 먹여야 되겠네. 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막걸리 드실 때는 밑에 가라앉는 것을 잘 섞어서 드셔야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막걸리와 어울리는 날씨가 어떠한 날씨가 있을까요? 뭐 굳은 날은 항상 다들 소주, 맥주, 그다음에 막걸리. 그 막걸리 안주. 저는 그냥 파전이 다들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부추전도 맛있던 것 같아요. 부추전. 오징어 넣고 새우 넣고. 그럼 맛있지 않나요? 맛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비 오는 날 막걸리에 파전 맞아요.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잖아요. 코로나 시국에도 그 종로 빈대떡이라고 하는 이제 그 체인점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 막걸리 팔고 빈대떡 팔고 하는 데인데 다른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는데 그 집은 영업 잘 됐어요. 막걸리 비가 오는 날 가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뭐 좀 붙여서 집에 가서 먹을까 하고 갔더니 막 바글바글.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잘 가는 집이 종로 빈대떡 뭐 이런 집이고 또 부평에 보시면 부평 시장역 있는 그쪽에 오래된 그 녹두 빈대떡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이제 사람이 앉는 자리가 한 7, 8명 앉으면 그냥 끝이에요. 좌석이 몇 개 없어요. 그것도 신발 벗고 올라가 가지고 이러고 이제 양반 다리로 앉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데인데 한여름에는 밖에 그 플라스틱 뭐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그런 거 간이 의자를 하고 몇 개 놔둬서 몇 사람이 밖에 더 앉을 수 있긴 한데 그 집 녹두 빈대떡 맛이 원조예요. 원조제. 부평에. 한번 그래서 가봐야 되겠네요. 가봅시다. 그 집은 정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그는 그날 운수 대박인 날인 거예요. 거의 앉을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거기가 잘 되니까 앞집도 빈대떡 가게 생기고 또 차도 건너서 길 건너편에도 생기고 그 집 때문에 그 골목이 다 먹고 사는 거야. 아, 그럼 거기가 녹두 빈대떡 거리겠네. 인하대학교 후문에서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는 집에서 저도 하나 얻어 먹었네요. 아는 분이 이제 싸우셨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거기 손님이 많고 해서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오래 하시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이걸 하시냐 그랬더니 아유 그동안에 마누라가 너무 고생해가지고 마누라는 좀 쉬라 그러고 자기가 대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남자가 나이가 들면 공처가 되어서 마누라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 결국은 이제 좀 쉬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앉아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반죽을 사와요. 반죽을 따로 파니까 그거 뭐 이렇게 또 주잖아요. 그 반죽을 아예 사다가 집에서 해 먹어도 맛은 뭐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꼭 거기 앉지 말고 만약에 앉을 수가 없다 그러면 반죽 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부쳐 먹어도 된다. 그러면 더 많이 주겠네요. 아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모가주 매실주 그리고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해봤습니다. 이제 술 마신 경험들, 술자리의 경험들 이거 뭐 많으실 텐데 혹시 뭐 기억나는 술자리 에피소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도 뭐 술자리를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그 직장 다닐 때 우리가 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회식을 하면은 이 술자리가 빠지질 않아요. 근데 제가 20대 때는 술을 못 먹었어요. 술을 못 먹어서 직장을 다닐 때 아주 그 병원을 다녔었는데 그 의사분한테 엄청 구사리를 먹었어. 술 못 먹는다고. 네. 왜 의사가 그래? 술을 못 먹는데 왜 의사가 그래? 아니 자꾸 그 의사는 좀 그렇더라고요. 술을 못 먹으면은 자꾸 빈정빈정돼요. 그래서 엄청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나이 많은 의사 아니에요? 네? 나이가 많은 의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 한 40대 정도, 50대 정도 됐던 분인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망증이 생겼어요. 아주 거기서. 그래서 회식 자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거기를 그만두고 또 다른 병원을 가서 일을 하다가 그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옆에 앉으면 절대 안 되겠다.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엄청 마셔야 되는 사람 마셔야 되는 건 상관없어요. 혼자 마시면 괜찮은데 자 지금 원샷! 원샷! 이거 갓들이라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그것도 소주를 부담이 많이 되죠 이제. 근데 나중에 제가 필름이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드셨구나. 그렇게 하면 술을 좀 마시는 체질로 좀 바뀌었어요 그럼? 그리고 나서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힘들어 술은.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저는. 그건 마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 원장님 차에 실려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병원 저기에서 잤어요. 링겔 꽂고 그렇게. 쓰러질 정도 체질이 안 맞는 거네. 너무 많이 먹였어요. 자 이런 분은 자칫 술을 많이 드시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체질상 안 맞는 분은 드시면 안 돼요. 적당히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적당히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먹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죽을 뻔했다. 그렇죠. 그래. 자 그럼 방세영님 뭐 에피소드 있을까요? 저는 원래 맥주를 못 마셨었는데 그래서 소주만 마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동기라고 해야 되나? 산후조리원 동기분들이 다 맥주밖에 못 마신다고 해서 맥주로 갈아타게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맥주 빼고는 나머지 탄산음료는 원래 못 마셔요, 잘. 네. 그래서 맥주도 원래 못 마셨다가 탄산이 들어갔는 거. 네. 근데 딸꾹질 막 아이러니하게도 나고 그러죠. 동동주랑 막걸리는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탄산이 살짝 들어간 것도 살짝 있잖아요. 들어가고 맥주나 이런 네. 거 사이다 같은 거는 탄산이 많으니까. 네, 저는 저도 맥주를 젊었을 때 많이 먹었는데 중간에 끊은 이유가 뭐냐면 먹으면 딸꾹질 자꾸 나. 탄산 때문에. 그래서 안 먹기 시작했는데 그냥 쭉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소주만 마시고 요새 와서 이제 갈증이 나면 맥주를 가볍게 그냥 캔 하나 정도 마시고 뭐 그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제 술이 는 이유도 칵테일 때문에. 예? 칵테일? 네, 아, 칵테일 칵테일. 제조법을 알아가지고 칵테일을 제가 좀 칵테일 만들어서. 그 예전에 탐 크루즈 나왔을 때 그 탐 크루즈의 칵테일 영화. 영화 있었죠. 그리고 그때 칵테일 정말 마시고 싶다.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한번 그래서 마셔. 근데 마시다 보니까 술이 주량이 늘어서 아, 소주를 그래요? 마시게 됐고 소주를 이제 이렇게 기본으로 2병씩 마시다가 네, 아우, 맥주로 기본 갈아타는 2병. 와. 네. 이야, 잘 드시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구나. 네, 맥주는 그렇게까지 많이 마시지는 못해요. 근데 술 중에서 그 제일 뒤끝없는 술이 양주던 것 같아요. 센 술이 그래요. 네, 그거 제가 정말 뒤끝없던데. 술 마시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이거저거를 막 섞어서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막판에 어떻게 되냐면 막판에 센 술을 한 잔 딱 먹고 그냥 자요. 센 술을. 그러니까 지금 마신 술이 예를 들어서 4도 5도짜리 먹었다, 16도 18도짜리 먹었다. 그러니까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막 섞어 먹다가 오늘 내가 너무 좀 과하게 먹은 것 같아. 그랬을 경우에는 집에 가서 양주를 딱 한 잔 딱 하고 홀딱 먹고 자면 지금까지 먹었던 술이 싹 다 내려가요. 오, 그래요? 요게 이제 마시는 방법이 약한 술에서 점점점 마지막에 센 술 많이 마시면 안 되고 딱 한 잔 정도 딱 마시고 자면 깨끗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양주 맛있는 것 같아. 이게 탈 때는 여기 목구에서 아주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느낌인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맛있죠. 그래서 모든 게 지나치면 다 탈이 돼요. 약한 술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맞아요. 거고. 센 술 뭐 이렇게 뭐 뒤끝이 좋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마시면은 그쵸. 나도 그뭐 그렇지 않은 뒷골 거지. 막 땡기고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오늘 술 얘기도 했고 날도 어두워졌고 우리 요 앞에 이제 한간에 가서 수지탕에 감자전을 시켜서 맛있겠네요. 좋은 안주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 최 팀장님도 같이 가신다고 했으니까 멋지게 한 잔 기약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거실 라디오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방송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찾아가는 술자리 공짜입니다.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술 마셔 드립니다. 자, 1차만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엎친데 덮친다고 더블 팬데믹이 온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밀집한 공간에서 아직도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 자, 저희들 마스크 착용 다 했습니다. 올겨울 술과 함께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가실줄 담가보시고 막걸리 한잔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모두들 행복한 나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